야권이 최상병 특검법을 빌미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유행어로 만들겠다고 공언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 판결문을 읽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어떤 반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 경로설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되냐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선일보 칼럼에도 비슷한 취지의 칼럼이 게재됐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냐 하면 2022년 10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 6개월 된 시점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이 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발언했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취임한 지 5, 6개월 만에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는 종종 나왔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급기야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당 공식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제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냐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청래는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정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라면서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헌재 판결을 읽어내려갔는데요.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최상병 특검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정청래 얘기가 나왔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와 성일종 사무총장 그리고 유상범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언 취지를 보면 한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하는 민주당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성일종 사무총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2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며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김민전 수석 대변인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께서도 이미 최상병 순직조사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가 미진하면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말했다라며 우리가 100%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수사를 보고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관심을 끌었던 사람이 바로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SBS 라디오에 출연한 신동욱 당선인은 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설을 언급한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이 경로하면 안 되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전부 다 이걸 경로설이라고 포장해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신 당선인은 야당이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걸 찬성한다? 어떤 논리로 그걸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김웅, 유이동, 안철수 등 국민의힘 내에서 몇 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안철수, 김웅에 이어 유이동 의원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낙선자들이 이탈표 행렬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될 만한 수준의 그런 큰 반란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 최상병 특검을 놓고 강하게 결집하는 것만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과 지지층들도 저희 강하게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관건은 역시 여론전이겠죠. 여론전에서 있어서 필수적인 게 소위 보수 기성 언론의 어떤 스탠스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논조의 칼럼이 실려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상홍 칼럼이었는데 칼럼 제목은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나?엔 공감한다 였습니다. 아직 확인된 사안은 아니지만 VIP 경로설의 주된 내용이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러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게 주요 골자이죠. 자, 만약 윤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게 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칼럼의 주요 논조였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조금 전 소개해드린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 당선인의 논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양상훈 기자는 과실치사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는데 장병 사망 사고 때 사단장이 지휘 책임이 아니라 과실치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실치사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뜻인데 교통사고가 대표적이죠. 아시다시피 그날 채모 상병은 수해 사망 시신을 찾는데 그런 대민 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천의 물살이 빨랐으나 수색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불행히도 채모 상병이 서 있던 물밑에 땅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사단장은 수색대원들에게 해병대라는 것이 눈에 띄게 복장을 통일하고 웃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얼굴을 가릴 것, 또 주차를 잘할 것이라는 등의 지시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지시였지만 이 중 해병대라는 것이 눈에 띄게 하라는 부분을 놓고는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지 못했다는 것인데 당시 해병대는 장갑차나 보트 탑승 수색대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최상병 경우처럼 수변 수색은 구명조끼가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지침은 최상병 사고 이후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사단장이 해병대가 수색을 잘해 시신 수습의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병사가 사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해병대 복장 통일 지시를 구명조끼 입지 말라는 요구로 보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는 게 칼럼의 주요 논조였습니다. 또 이 일로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며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2년 동안 우리 군에서 각종 군기, 안전사고로 사망한 장병은 3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60만에 가까운 거대 조직이 위험한 장비를 다루고 온갖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군이 가진 특성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항력적인 부분인데 미군은 우리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 사고 하나를 최상병 사건식으로 하나하나를 최상병 사건식으로 보게 된다면 해당 사단장들 수십 명 이상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씌울 수 있을 것이고 자, 만약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면 우리 군이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이런 죄를 물어 군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장, 회장을 감옥에 보낸다는 중대재해법을 군에도 적용하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이런 군대는 이미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 양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한간의 얘기대로 윤 대통령께서 저러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화를 냈다면 여기에는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조선일보 양상훈 기자가 매우 값진 칼럼을 잘 썼다라고 보는데요. 진영 논리를 떠나 칼럼과 사설에도 역시 이를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너무나 공감이 가는 그런 칼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용과 반작용 속의 균형이 맞춰지듯 대통령 탄핵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불순한 야권의 모략에 우리 진영도 똘똘 뭉쳐서 이것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1권과 2권 각각 따로 판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2권이 한 세트로 리뉴얼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는 두 권을 이렇게 멋진 박스에 한데 모아 보관하실 수 있는데요. 박스 세트 구매자분들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3장을 증정해드립니다. 이 모든 증정품은 오직 온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렇게 3곳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숨가쁘게 전개된 국정의 비화를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고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솔직한 심경이 담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박 전 대통령의 사진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충분한 어둠을 지나 미래로 박스 세트 구매하신다면 가치 있는 소비가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